지금 뭐 미국의 언론과 전 세계 언론은 트럼프 캠프가 뭐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공화당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힐러리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힐러리가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다. 트럼프가 긴 휴가를 보낼 거다라고 패배를 사실상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등 온갖 소리를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 분위기는 이렇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요, 이 힐러리의 이 부패 혐의를 지금 비난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힐러리가 클린턴 재단에 돈 받고 국무장관으로서 일을 처리한 일이 있다. 즉, 돈 받고 국무장관으로서 뭔 일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장관 직위를 이용해서요. 자, 그러면서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일리노이 주지사와 힐러리를 비교를 했습니다. 자, 미국 언론에 따르면요, 이 미국의 이 시민단체가 공개한 힐러리가 장관 재임 시절 국무부와 클린턴 재단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다룬 900쪽의 이메일을 시민단체가 공개를 했는데요. 아마 이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서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는 힐러리가 국무장관을 할 당시 클린턴 재단에 돈을 내면, 기부금을 내면 미국 국무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도록 했다. 아주 나쁜 일이다. 힐러리는 불법 행위를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부패 척결이 굉장히 엄격하고 감시가 촘촘하니까 힐러리한테 직접 만나서 돈을 줘서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클린턴 재단에 돈을 내면 클린턴 재단의 직원이 힐러리 측근을 만나가지고 이 청탁을 하고 그걸 또 들어주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전직 대통령인 남편인 재단에 내고, 그리고 마누라는 그걸 갖다가 청탁을 간접적으로 물밑 통로를 통해서 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라드 블라고에비치라는 전 일리노이 주지사는 대가성 돈을 받으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14년간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힐러리는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이메일 33,000건을 삭제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는 힐러리를 수감하라고 호응을 했습니다. 자, 이 블라고에비치 전 주지사는 2008년 미국 대선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 후임을 주지사가 지명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지명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돈을 받고 누구한테 줄까라는 부분을 시도하다 걸려가 14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는데요. 트럼프는 블라고에비치가 2010년 자신이 진행하는 리얼리티 TV쇼 견습성에 출연한 걸로 계기로 서로 알게 되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공화당계 인사들이 힐러리의 이메일을 통해 힐러리가 클린턴 재단과 미국 국무부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측근이나 공화당이 이 힐러리가 이메일을 통해서 클린턴 재단과 이렇게 교류한 내용을 보면 미 국무부를 통해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증거들을 공화당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디시얼 워치는 총 296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이 중 44건이 힐러리가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서 국무부에 제출한 55,000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빼놨다는 거죠. 왜? 이 건 청탁하고 그런 어떤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요. 자, 힐러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오바마 1기의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자택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설치하고 공무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았는데 FBI가 불기소를 했죠. 문제는 있다고 하면서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자택에 이메일을 서버를 설치하고 그걸 갖다가 이 국무부에 어떤 신고된 절차에 공개되도록 따르지 않았을까?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국무부에 신청해서 국무부의 보안 감시에 들어가면 그 내용을 국무부 관계자나 정부의 이 사정기관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한 거죠.
그냥 단순한 부주의로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기사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그냥 트럼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또 다른 걸로 터지면서 미국 대선까지 문제가 되어 갈 건데요. 이걸 힐러리나 미국의 기득권이 막기 위해서 마치 트럼프가 수습불능의 문제아라서 공화당이 질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 자체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요. 미국 국민들은 이제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자, 홍수처럼 밀려드는 중국산 저가 상품이 트럼프 현상을 만들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의 인기가 여전히 식지 않는 데는 미국의 홍수처럼 밀려든 중국산 저가 상품이 그 배경에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는 데 대한 반발 심리로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산 제품 수입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받은 100개 카운티 중 89개 카운티에서 트럼프의 공화당 예비선거 승리가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버니 샌더스도요, 북부 및 중서부에서 중국산 제품 때문에 타격을 입은 100개 가운데 64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남부의 경우 힐러리를 지지하는 흑인들이 워낙 많은 탓에 이런 현상이 안 보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가구 산업의 예를 들면 카토가 카운티 제조 고용 인구가 7만 9천에서 2014년 3만 8천으로 줄었는데 중국산 싸구려 가구 때문에 가구 산업이 위축된 결과라는 거죠. 이 카운티의 히코리시는 90년대 말 실업률이 2%도 못 미쳤는데 2010년에 15%를 넘었습니다. 전통 가구 회사인 버나드 지구는 2000년 2800에서 지금 1600명으로 줄었고요. 또 다른 가구 회사인 센츄리는 2003년 1323명이던 직원이 845명으로 줄었습니다. 스탠리 퍼니처는 10년 전에 2600명이던 직원이 71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도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고 줄었다는 겁니다. 99년 이후 3번 해고되는 아픔을 거쳐 다시 가구회사에서 일하는 스튜어트 쇼는 1년에 45,000달러, 즉 한국 돈으로 5천만원 조금 못 받는데요. 20년 전에 받았던 연봉과 거의 같은 경우이므로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14,000달러가 줄어든 겁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을 거라면서도 트럼프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 투표해서 트럼프 찍죠.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보다 먼저 일본, 멕시코, 대만 등의 제품이 미국에 수입됐을 때는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적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가격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몰려든 중국산 제품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하게 미국 산업을 뒤흔들었고, 가구 산업을 보면 지난해 미국에 수입된 중국산 제품이 204억 달러로 2000년 44억 달러보다 5배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서 주로 타격을 입은 주가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테네시, 아이오와 위스콘신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산 가구의 비중은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이번 미국 경제에 미친 어떤 뿌리 깊은 타격과 불신을 가져와서 트럼프 지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기반 붕괴가 되고 일자리가 감소한 이런 지역에서 환멸을 초래해서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트럼프와 샌더스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하던 이야기가 이런 구체적인 수치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호주에요, 이 유명 수영 선수, 메달도 몇 개 땄죠, 맥 호튼이 한때 이 박태환의 라이벌이었던 중국의 순양을 이렇게 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랬는데 이 중국에서 이걸 갖다가 사과하라고 호주에다가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호주에
이번 올림픽 선수단 대표 단장 사과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자기가 할 수 있다. 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과 호주 간에는 트러블이 벌어졌는데 호주의 한 여성 앵커가 순양을 약물 사기꾼이라고 부른 호주 수영 선수 이야기를 전하던 중 말 실수를 저질러서 중국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앵커는 이 호턴이라고 순양을 약물 사기꾼이라고 부른 그 일에 대해서 지지 의견을 표명한 사람과 인터뷰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호주의 금메달리스트 맥 호턴이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지지하기 위해서 많은 유명 인사들이 나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앵커 아만다는 호턴을 중국의 사기꾼 중 하나인 순양을 이르더만은 멈칫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중국의 스타 한 명인 순양을 약물 사기꾼으로 부른 바 있습니다. 라고 멘트를 정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네티즌이 농담이라 해도 재미없다. 이렇게 언론이 중립적이야지 이럴 수 있느냐고 이제 떠들어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턴은 무슨 말을 했느냐? 이 결승전을 앞두고 약물 중독 선수들과 인사하거나 그들을 존중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 순양을 겨냥을 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순양은 2014년에 중국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지 약물 트리메타지틴을 복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3개월간 자격 정지를 받은 바가 있죠. 자, 결승전 종료 후 호턴은 순양과 악수를 나눠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는가 했지만 기자회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라면서 이 자신의 발언을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중국 정부는 이렇게 자기들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을 감싸면서요, 이렇게 또 메달을 노리고 이런 짓을 마음먹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주의 수영 선수가 용감하게 지적을 했고, 저는 호주의 앵커가 실수인 척 하면서 약물 사기꾼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날뛰어봤자 호주 같은 나라는 중국의 압력에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요, 한국의 언론들 많이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